시작할게요. 15분이니까 딱 40분 남았거든. 10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왔던 식 만들기가 오늘 컨셉이고요. 대충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원래 학교에서도 뭐 했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뒤로 가. 자, 지금부터 그럼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식인지 몇 가지 스타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식을 똑같이 만드는 건데 몇 가지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라이트생 페이지는 188쪽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뭐 B단계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계산책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몇 문제 한번 같이 풀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은요 1375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고 뭐 기억나는 친구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수업 방식은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경우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파트는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엄밀하게. 자, 1분 20초 드렸고요. 자, 이 문제는 뭐 시간 아무리 들어도 뭐를 모르면.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자, 중심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중심을 자, 어떻게 주고 있냐면 선분 AB의 1세의 내분점을 중심으로 하겠다. 자,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에 이런 점 관련 몇 가지 배운 거 있지.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 걔네들을 물어볼게요. 시험도 아닌데요. 모르지. 이제 선생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근데 이번 제가 그 안 하고는 특히나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2학기는 선생님 마음을 먹으시지 않을까 싶어.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 뭔가 느낌이 좀 쎄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공식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랜만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내분점 구하는 방법을 한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내분점 구할 때 이런 표현 썼는데 자, 기본 세팅을 좀 잘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세팅이 뭐였냐면 일단 이번 문제는 A, B니까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A, B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문제 내분점인데 자, 몇 대면 1대2로 내분하는 점. 자, 요런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좋아. 보통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구할 차례거든요. 이 내분점 구할 때 약간 대각선을 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대각선을 잘 보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잘 보인다니까요. 자,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세팅은요 이렇게 여러분 했어요. 자, 1대2니까 여기다가 1, 2, 1, 2, 1, 2. 자, 뒤로 뺄까? 자, 1, 2, 1, 2 이렇게 끝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요 분자에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누구를 곱하냐면 자, 먼저 X쪽 먼저 이 1과 대각선이 있죠. 그 대각선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요 2랑 대각선이 있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작업을 오른쪽에서는 이제 y랑 하는 거, y랑 얘도 y랑 이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공통인데요. 혹시 기억나? 상균아? 여기서 내분점으로 가려면 뭐로 가야 돼? 아니에요. 아예 뭐로 가야 돼? 자, 더하기로 가는 거 맞아요? 검색한 거 맞나? 외분점은 빼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잖아. 딱 이런 말 할까? 담백하게 어려운 문제야. 모르면 틀리면 돼. 이해돼? 알면 맞추면 돼. 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야. 모르겠다 이거지. 틀린데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 도와드릴까 하면 RPM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지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놀랍게도 아직까지 중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중심은 점이잖아. 점을 그냥 안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아까 배우신 대로 중심 가지고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자, 이번 문제는 반지름이 안 나와 있지만 대신에 뒤에 읽어보시면 A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A를 대입해서 R제곱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험 문제에 다가가는 거야. 이런 게 좀 시험 문제구나.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문제. 자, 오른쪽에 두 번째 유형은요. 뭐 예를 들어 1376번 문제.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험 범위에도 본 적 있는 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부터 한번 1376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말했잖아. 1학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걸 딱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너네가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왜 그렇게 해?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뭐 그런 말을 가끔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예요. 자, 1376번입니다. 이 문제는 도입부가 중요한 문제고, 뭐 그 다음 계산은 이제 한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릴게요. 한 두 가지 풀이.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요, 딱 어디서 갈리냐면, 첫 번째 문제. 중심이, 자, 어디 위에 있고, 자, X축 위에 있고, 까지 끊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요 멘트가 딱 나오면, 혹시 1학기 때, 승아야, 혹시 1학기 때, 요 X축 위에 있대. 혹시 뭐라고 두는 거 배웠던 기억나세요? 저 뭐라고 두면 좋을까? 지원아.
뭐라고 볼까요? 우리 이런 거 몇 번 해본 적 있잖아. 혹시 기억나는 친구 확인 좀 해보세요. 한 명, 한 명, 두 명. 자, 선생님 뭐라고 둘까요? 에이쿠마요. 라고 혹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에이쿠마요? 이라고 줬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언제였냐면 아마 이제 뭐 거리 같은 거 구할 때 이렇게 두신 다음에 뭐 거리 뭐 최소가 문제라든가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두는 걸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자, 이렇게 두는 이유는 너네가 어쨌든 마지막에 식을 만들려면 뭐 중심을 뭐라고 둬야 뭐 식을 만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무 곳에 있지 않고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뭔지는 몰라도 y 값은 0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두는 거를 말한 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 그걸 이해했으면 b 값은 바로 나오겠네요. b가 0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미를 줄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자는 어쩌면 이제 단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지난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두 가지 풀이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다양한 풀이를 알면 좋겠죠?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원의 방정식 식을 만들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을 뭐라고 뒀으니까 식을 뼈대를 자, 여기가 원래 R 제곱자리인데 여기가 C라고 써 있으니까 C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지난다. 자, 지난다라는 말은 보통 대입하라고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3,-4 다시 여기다가 3,-4를 대입하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간대가 나옵니다. 하나 더. 자, 여기다가 10,-3 여기다가 10,-3을 대입하셔도 식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두 개 뭐 하면 돼요? 몇 겁니까? 가강법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주시면 C가 날아가면서 A가 나오고 C도 나오고 전부 다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풀이가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이 이거 가끔 쓰는 풀이라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볼까? 우리가 지금 중심이란 거를 A, 0이라고 둔 거죠. 그리고 자, 요 두 점은요. 어쨌든 지난다라는 거는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 위에 있는 두 점 맞나요? 다시 여기 위에 있는 두 점 맞나요? 이렇게. 그럼 자,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냐면 이거 가끔 씁니다. 어떤 아이디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창규나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자,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도 반지름인가요? 그럼 이거 둘 사이의 길이 구하는 거 다 할 줄 알지? 자, 지난번 시험법인데 필요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셔가지고 그거 두 개가 같다 라고 식을 세우셔도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둘 다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반지름끼리는 같을 거 아니야. 상황 이해했어요? 가끔 쓰는 전략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한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을 루트 씌우는 거죠. 이거랑 자, 빨간 색깔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랑 같아야 돼 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A 값 나오겠죠. 그럼 A 값이 나오면 뭐 C 값은 또 대입해서 C 값 구합니다. 이해했어요? 요것도 가능하다. 한번 두 가지 풀이를 정리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일단 이번 유형은 저런 유형이 있어. 첫 번째 문제. 이 중심이 어딘가 위에 있다라는 문제가 바로 밑에 문제, 그 밑에 문제 다 그런 멘트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중심을 저렇게 둘 줄 알아야 돼요. 저게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뭐 x축 위에 있으면 a, 0 그러면 성준아 y축 위에 있으면 뭐라고 두면 돼? 뭐 그런 거 기억나? 그거 우리 해본 적 있단 말이야. 그걸 아는 친구는 이 문제로 1 플러스 1입니다. 모르면 다시 하죠. 모르면 다시.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세요. 그러면 엄청 편해서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지는 않고 구경만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1377번 가끔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아닌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는 느낌 오세요? 여기까지 끊고 중심을 뭐라고 둬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꼭 X축이 아니어도 어떤 선이 있다는 거. 이것도 뭐라고 둘 수가 있거든. 자, 이거는 그러면 자,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원아 중심을 뭐라고 두면 좋을까? 자, 중심이 저기 위에 있대. 혹시 태범아, 이거는 뭐라고 두면 좋은지 아세요? 자, 혹시 승아, 이거 뭐라고 두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보통은 이제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문자를 한 개만 쓰면 돼요. 보통은 X만. 왜? 어차피 Y는요 자동입니다. 위에 있단 말은 그 X를 대입하면 Y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 봤던 기억 있나? 1학기 때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위에 있대요. 이렇게 두신 다음에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글 중에서 아무거나 편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보시면 자, 이것도 어쩌면 대표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왼쪽에 1380번은 너무 기본 문제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른바 지름의 양끝점. 자, 지름의 양끝점 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역시나 점을 그냥 안 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대하지 마. 점 그냥 안 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약간 귀찮게. 약간 귀찮게. 자,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는 저희 특강 영상을 시청하셔가지고 챙겨놓으세요. 계산까지 했다 하다 하면 이것도 진도 못 나가. 우리 이제 그런 책도 아니고. 상민이 풀었어? 기억나? 저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죠. 지원이는 기억나? 기억이 안 나? 1도 안 나? 영상 다시 보겠어요. 아시겠죠? 끝나서 남아서 더 할 때 영상 못 온다. 한 1시간 분량이거든요. 특강 영상이 몇 시간 안 돼요, 막상. 제가 그 2시간 내내 쏘던 게 아니잖아. 기억나? 중간에 쪽지 시험 보고 뭐 이래저래 그냥 1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1시간만 투자하시면 거기서는 정말 친절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합니다. 기승전결.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안 고른 이유가 자, 왼쪽에 있는 1380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놓고 두 점을 주지. 그치? 근데 예찬아,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거의 안 나는 보면 돼. 저렇게 줄 이유가 없어. 이해돼? 아까처럼 뭐 내분점은 좀 심하긴 한데 이 정도는 중학생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먼저 PQ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PQ가 뭐냐면요. 자, 읽어보시면 P는 뭐다? 자, X축과 만나는 점. 이기 때문에 자, Y 값이 0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y 자리에 0 넣어보시면요. x 값이 얼마다? 12다. 자, 이것도 못 구하면 중학교 가야 됩니다. 진짜요. 이런 것들은 다 중학교 내용이야. 그리고 자, q는 뭐다? q는 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자, x 값이 0일 때 y 값 12. 점 두 개도 그냥 안 주네요. 자,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뭘 시켜요? 자, 두 점을, 이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나봐. 그거의 식을 구해봐라.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울수록 그림을 잘 그리면 뭔가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지름이 뭔지 아시죠? 요게 지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PQ가 어디 있냐면, 이 지름의 양 끝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지.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어떻게든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야. 그리고 자, 첫 번째로 이 중심을 승아야 구할 수 있겠어? 자, 뭘로 가면 돼? 이 두 점의 뭐다? 자, 중점 맞아요. 첫 번째 중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중심이라는 친구는 자, 이 상황을 이해했으면 뭐랑 같다? 이 PQ의 중점이랑 같다라는 거지. 왜? 결국 지름이니까 가운데는 중심이 있겠죠. 이해돼? 그리고 중점 구하는 건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배웠습니다. 6,6 평균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반지름이 상균아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데? 뭐 설명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심 구했으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반지름 맞나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혹은 지름을 구하신 다음에 나누기 2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구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갈게요. 6루트 2라고 해서 정답을 쓴 다음에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에 있죠? 4번인가? 4번이 정답이다. 정리해보세요. 사실 이렇게 진작을 하면 안 돼.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이러면 이제 애매해져요. 저는 이제 이 수업을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생각보다 표정들이 좀 쎄가지고 설명하는 중이야. 알겠지? 자, 이어서 유형 4번입니다. 자, 1383번 문장 풀어볼게요. 자, 가끔 또 식을 만들 건데 세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어떤 세 점을 주고 이 세 점을 지나더라. 그런 문제. 자, 얘는 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셉은 뭐라고? 식 맞으는 거예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자, 1분 한 30초 들어갔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지. 자, 먼저 상황부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일단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 주어진 세 점은 일단 요 원을 지나는 점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세 점이 있습니다. 3,4, 3,2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 세 점을 준 거고 식을 만들어봐.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 2차 함수랑 비교하자면 그 당시에도 기억나? 세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 세 점. 자,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누가 중요한 중심이 중요하잖아. 근데 보통 이제 어쩌면 크게 두 가지야. 중심을 주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중심에 관한 정보를 안 주는 문제가 있어. 자,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풀이, 역시나 두 가지 풀이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아까 설명드린 일반형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풀이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지웠네요. 소위 표준형, 그 예쁜 모양의 식은 뭐를 알아야 돼? 중심을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성을 이해했으면 중심을 알 수가 없어,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원의 방정식을 다 전개한, 자, 이 식 기억나? 이 식. 자, 이 식도 원의 방정식이거든.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보통 대표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세 점을 지난다라고 있으니까 한번 세 점을 대입해 보실까요? 그리고 자, 이 문제가 더 쉬운 이유는 여기 보시면 0,4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꽤나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자,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0,4 한번 대입해 보시면 16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이다. 뭐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 그리고 두 번째로 1,5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26 더하기 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0이다. 자, 두 번째 식. 그리고 세 번째 식에 3,1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10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연립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연립해 볼 건데, 누구 때문에? 이 연립이 그나마 이제 요 파란 색깔 때문에 좀 할만합니다. 자, 어떻게 하죠? 자, 연립으로 풀 친구들이 여기서 문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 이 식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여기 CC 보이세요? CC. 요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쏙 넣어주시면 이제 너네가 아는 그 연립이 됩니다. 이해돼? 이제 문자가 두 개 남거든요. 연립해서 A, B를 구하시고 C까지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요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이해돼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요런 식으로 푸는 풀이입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두 번째 풀이 또 일단은 필기에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꼭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아까 앞장에서 한번 소개했던 그 풀이를 좀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임을 다들 이해했죠? 자, 쳐보세요. 자, 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중심을 모르잖아. 그치? 자, 지금부터 한번 중심을 제가 A, B라고 넣어볼까요? A, B. 그리고 또 중심의 약자로 C라는 문자가 있어요. 센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했던 말 같이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으면요. 이게 혹시 반지름 맞나요? 반지름. 다시, 이것도 반지름이죠. 다시, 이것도 반지름인데 이 세 개의 길이는 전부 다 어떠해요? 같아야겠죠.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풀이가 있어요. 아까 해본 적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돼? 자, 식을 만들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두 개씩, 예를 들어 AC랑 BC랑 같다. 이런 식으로. 또는 BC랑 잠깐만 C라고 쓰면 안 되겠다. C를 쓰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D라고 쓸게요. AD랑 BD랑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BD랑 CD랑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반지름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도 중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3개 주는 문제는 이 두 가지 풀이가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질문인데 저 네. 세 개가 똑같은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 세 개가 똑같은 점이요? 그러니까 저 세 선의 길이가 똑같은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요런 점이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 길이가 같은 것들을 모아하는 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가 상상해보는데 이제 이런 원이 아니고서는 그 세 개가 똑같아지는 그런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증명을 안 할 건데 저 원은 유일한 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마 풀어보시면 A, B가 딱 하나로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점 3개 유형이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에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유형 5번은요,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해본 것처럼 그냥 일반형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표준형 예쁘게 바꾸신 다음에 시키는 걸 하면 뭐 풀릴 겁니다. 특별히 제가 체크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항상 먼저 하고 오는데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 유형 6번도 혹시 아까 했던 기억나?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뭐 원이 되도록 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오른쪽에 R 제곱자리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보통 이제 부등식 관련 문제로 많이 넘어가니까 이 친구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1393번. 자, 한 문제만 도와드릴게요. 자, 1393번 문제입니다. 이런 책들 특징이 번호가 너무 커요. 왜 이렇게 크냐? 1393번. 자, 이 문제 한번 뭐 해보시겠어요? 이 책의 위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난이도가 써있는데 라이트 셈은 B 플러스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 어려운 문제다. 딱 봐도 좀 식이 범상치가 않죠. 근데 힌트는요, 똑같이 일단 바꾸세요. 예쁘게. 바꾸신 다음에 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히 저렇게 나오면 그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들더라고요. 1학기 때부터. 그게 뭐냐면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구조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 A, B라고 보지 말고 구조로 봐야 되는데 태영아 너무 좋다. 자, 깨어나세요. 시간 없어. 너네 시험이 10월 초인데요? 그렇죠? 자, 2학기 때 다들 이제 시험 잘 보려고 오신 거잖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됩니다. 자, 1393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통 뭐를 어려워하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리기로 일반형이라고 불렀잖아. 여러분들이 앞장에 있는 그런 좀 쉬운 모양들은 식을 잘 바꾸는데, 이 문제는요, 일단 어디서 막히냐면, 소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에서부터 막혀버려요, 여러분들. 다시 이 문제 못 푸는 이유는 이 식을 못 바꿉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와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형 바꾸실 때는 먼저 이제 동류항이라고 부를까? 동류항이라든지 같은 문자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자, 기억나세요? 이 자리에다가 뭐를 더해주냐면, 이 친구의 뭐 반의 제곱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마침 2가 있으니까 이거의 절반은 A 더하기 1입니다. 이 친구의 제곱을 한번 더해 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한번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의 제곱이라고 배웠잖아, 중3 때. 그리고서 한 번 더 얘랑 얘를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반의 제곱 암산할게요. 빼주겠습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갚아줘야 돼. 빈값은.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보통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쭉 쓰신다면 놀랍게도 이 식과 저 식은 뭐다? 같은 식입니다. 저는 이 식과 같은 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뭐 하자? 조립을 합니다.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조립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친구도 조립하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이것부터 어려워. 너네가 이걸 못하더라고요. 저는 구조를 보니까 뭐 저 자리가 뭐든가는 똑같이 합니다. 항상 구조를 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이제 전개해서 계산을 다 하겠습니다. 전개해 보시면요, 암사 못할 것 같아.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죠?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이 되겠네요. 그치? 자, 얘를 반대편으로 한번 이항해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 이라고 바꿔서 저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야. 이게 어렵지 그 다음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자, 원이 돼야 돼. 뭐 그런 문제 맞나요? 자, 원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가 뭐 0보다 커야겠네요. 그치? 이 자리가 뭐 0보다 커야겠네요. 그리고 자, 이제 요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2차 부등식까지 한번 풀어서 결과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풀어보시면요. 위에 쓸게요. 결과적으로 원이 되시려면요. A라는 친구가 뭔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자, 마지막에 또 묻는 게 달라. 자, 갑자기 또 뜬금없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런 문제 맞나요? 자, 최대값. 하필이면 오른쪽이 2차식이니까 결국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로 끝을 내야 됩니다. 왜? 반지름이 여러분 요 자리 아세요? 물론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요 자리가 최대면 반지름도 최대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뭐까지? 최대값까지 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요, 방금 저희가 얘는 지울게요. 써먹었으니까. 방금 저희가 위에서 이거 하나 구해봤지.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일종의 요 2차 함수의 가위가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요거는 돼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2차 함수의 가위 역할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이 친구의 최대가 되는 이제 그런 A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 기왕 푼 김에 마무리 지어드릴까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고. 아마 얘는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시면요. 자, 보이세요? 자, 위로 블록이잖아. 자, 꼭지점 여기 안에 들어있죠? 얘가 아마 최대값일 거예요. 즉,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가 최대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A 자리에 1 넣어보시면요. 이 자리가 9가 돼가지고, 자, 그때 반지름 묻는 문제니까 정답은 얼마다? 3이다. 까지 연결되는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네요. 자, 다시 한번.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문제는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아마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원이 돼야 돼. 이 자리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2차 부등식 한번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좀 뜬금없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최대란 말은 당연히 반지름이 최대라는 거예요. 즉, 이 자리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요. 이해돼? 방금 구한 요게 얘한테 가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식을 바꾸신 다음에 보이시죠? A가 1일 때 최대구나. 이렇게 가면 이제 사실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솔직히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이런 거는 중간에 뜬금없는 거 없잖아. 외워라. 이런 건 진짜 어려워. 그런 거 모르면 틀려야 돼.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긴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래요. 자, 유형 7번, 8번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숙제 먼저 말하자면 1402번까지인데, 자, 마지막 내용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간단하게 소개드린 접한다 문제가, 다시 여기는요, 시험 문제로 갑자기 이 원이 X축, Y축, 혹은 둘 다 접해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끝으로 하나 풀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접한다 문제인데, 유형 7번은 X축, 혹은 Y축만 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아까 해봤으니까, 자, 아까 안 해본 1402번 문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1402번처럼 둘 다 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 끝으로 풀고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계산이랑 위험이랑 큰 차이가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계산할 줄 알면 위험도 얼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 되는 것들은 다 도와드렸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본 계산이 안 된다 하면 꼭 집에 가서 특강 영상을 1시간짜리 식 만드는 거 딱 1시간짜리니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402번입니다. 이제부터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시험 기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말도 안 돼. 해봐서 일주일이 뭐야? 한 달 전부터 해야 한 달 전부터. 그래야 이제 좀 느긋하게 하면서 좀 이제 잘 되지. 뭐 열을 놔두고 힘들 거예요. 양이 워낙 많아. 아마 이번 시험 범위는 명제까지일 거예요. 혹시 시험 범위 나왔나요? 명제? 끝까지, 그렇지. 예상했으니까. 그러니까 명제,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진짜. 그냥 양도 별로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야 될 거야. 원적으로. 그리고 부탁인데 숙제를 드리면 꼭 이 숙제만큼은 완수하세요. 제가 지난 1학기 때 우스갯소리로 실 공부 시간 물어봤잖아요. 대부분 친구가 숙제 빼고 안 한다면서. 숙제를 해야 돼. 너네가 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숙제라도 해봐. 너 나오지 않을까? 더 욕심나면 더 하세요. 자, 이 문제 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까 쉬는 시간 전에는 뭐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는 그런 거 봤는데, 자, 이거 문제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첫 번째, 삼성면, 여기 삼성면 위에 있고요. 두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더라.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또 역시나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하다가 어려우면 간단히 한번 표현해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자, 4분면 그려야 되는데, 자, 중심이 어디에 있고, 삼성면 위에, 여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헐렁하게 있는 게 아니라, X축, Y축에 둘 다 접한다는 거는 저런 거 맞나요? 저렇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뭐를 만들 수 있다?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접한다라는 거는 말했지만 중심과 반지름이 관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식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두는 걸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자,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요. 혹시 예찬아, 이 중심을 뭐라고 들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R,R일까요?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부호를 봐야 돼. 이게 이제 4분면이 어디냐가 왜 중요하냐면 부호가 있잖아. 여러분, 얘는요, 삼삼면이란 말은 둘 다 마이너스 맞아요. 둘 다 음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R이 아니라 뭐라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여러분 부호가 중요해. 이게 4분면이 총 4개가 있잖아. 접하는 게 4개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어딘지 힌트를 주거나 할 거니까 부호를 잘 체크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둘 다 접하는 문제는 시험 출제 1순위니까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의 뼈대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주 읽어봤더니 재밌는 걸 주네요. 자, 둘레의 길이가 나와버렸네. 그 말은 성준아, 우리한테 뭐 주겠다는 거야? 아이, 진작에 볼 걸. 반지를 준다는 거예요. 반지는 얼마예요? 4네요. 자, 이것도 담백하게 틀리는 거야. 모르면 틀려요. 여기는 모르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파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나? 4네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 반지름 다 나왔잖아요.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보세요.
얘는 좀 쉽네 생각보다. 이거 좀 어려운 줄 알고 했는데 이거 하면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이제 접한다 문제는 보통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왜? 이제 어떤 관련성 때문에 좀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 또 보통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4분면이 중요해. 특히 둘 다 접할 때는 이게 1사인지 2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호 차이가 생겨요. 부호를 잘 체크한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자, 라이트 셀은요, 여기 1402번까지 푸실 건데, 그럼 자, 앞에 돌아가서, 여기 185쪽 있잖아. 자, 좀 숙제가 뛰어갈 거야. 문자로 보시면 돼요. 이 185쪽에 1354번까지. 1355번은 풀지 마. 다음 시간입니다. 1354번까지 푸시고요. 넘어가서 188쪽부터 방금 했던 192쪽에 1402번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식 만들기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 뒤로 쭉 넘겨봐. 라이트 쌤도 몇 장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물론 또 하겠지만 이제 그냥 마무리 짓는다는 마인드로 식 만드는 거 완벽하게 외우세요. 자, 라이트 쌤 가보시면 155쪽입니다. 자, 155쪽에 1104번까지. 자, 1104번까지가 식 만드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식 열심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다음 장의 156쪽부터 자, 158쪽까지 딱 3쪽입니다. 여기는 조금 적네요. 156쪽부터 158쪽까지 딱 3쪽이 식 만드는 거고 여기는 거의 흡사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요 두 책이 약간 비슷하거나 RPM이 약간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오시면 되고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간표 바뀐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몇 시부터라고 했지? 7시 반. 자, 7시 반부터라고 했잖아. 혹시 8시부터 10시로 정정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차 타는 시간이 10시야. 그러니까 9시만 차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8시부터 10시까지 할게요. 자, 충분히 시간 뒤로 갔으니까 여러분들 좀 충분히 좀 쉬다 오시면 되고 네. 근데 그 변형된 시간 언제부터예요? 이번 주부터요.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뀌는 거고 만약에 질문이 있는 친구는 30분 일찍 와. 30분 일찍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 검사는 제가 다음 시간 아닙니다. 책 혹시 지금 낼 수 있어요? 자, 혹시 책 이거 다 안 했나? 자, 이거 혹시 책 검사 가능한 친구 내고 가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책을 그냥 주시면